잠들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 17분 작전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연평도 레이더 기지에서 긴급 신호가 왔습니다. 평소라면 북한 어선의 월선이나 기상 이상 정도로 넘길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당직 해병이 무전기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대령님, 북서쪽에서 다수의 함정이 고속으로 접근 중입니다. 제 이름은 박준혁, 계급은 대령입니다. 해병대 제6여단 작전 참모로 15년째 복무 중입니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연평도, 백령도, 대청도를 오가며 서해 5도를 지켰습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 저는 소령이었고 그날 민간인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K9 자주포진지가 직격탄을 맞았고 해병 2명이 전사했죠. 그때의 포연과 비명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이후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섬을, 우리 주민들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레이더 스크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붉은 점,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12개, 아니, 화면을 새로 고침하자 16개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모두 북서쪽에서 남하 중이었습니다. 속도는 38노트, 군함이었습니다. 피하 식별 신호는 미응답입니다. 대령님, 국적 식별 불가입니다. 거리는 45해리, 현재 속도로 계산하면 1시간 12분 후 연평도 해역 도착 예상입니다. 제 손이 책상을 짚었습니다. 연평도, 민간인 1300명이 살고 있는 이 섬, 해병대 한 개 대대 600명이 지키고 있는 최전방이었습니다. 함종 식별 가능한가? 정보참모 김소령이 급히 위성 영상을 불러왔습니다. 대령님, 중국 함정들입니다. 중국? 55급 호위함 3척, 56급 경비함 6척, 그리고 72급 상륙함 4척입니다. 상륙함.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상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김소령이 급히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대령님, 배경 정보입니다. 지난 3개월간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연평도 인근 꽃게 어장에서 중국 어선 120여 척이 적발됐고 그중 17척을 납포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연평도 꽃게는 서해 최고의 어획물이었죠. 중국 어선들이 때를 지어와서 싹쓸이해 갔습니다. 우리 해경이 단속하면 폭력으로 저항했고 때로는 쇠파이프와 작살로 해경관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 중국 어선 선장 한 명이 단속 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사망? 해경 단속선과 충돌 과정에서 추락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항해 성명을 냈고 중국 내 여론이 악화됐습니다. 한국이 중국 어민을 학살하고 있다는 선동이 SNS에 퍼졌습니다. 그 사건,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고였습니다. 중국 선장이 도주하려다 난간에서 미끄러진 겁니다. 학살이 아니었죠. 중국 언론은 한국의 불법 납포라고 주장하며 강력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요. 모든 조치. 그게 이것이었습니다. 군함을 보내 무력 시위를 하는 것. 아니, 무력 시위를 넘어 실제 상륙까지. 상륙함 4척이면 병력 수송 능력은 대략 800명에서 1000명입니다. 그리고 오식 수륙 양용 장갑차도 탑재 가능합니다. 1000명. 우리 병력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기습의 이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합참에 보고했나? 보고 완료했습니다. 현재 상황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상황 확인.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확인할 게 뭐가 있습니까? 중국 상륙함이 우리 섬을 향해 오고 있는데 작전실 불빛 아래서 참모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대령님, 북한군 동향은 어떻습니까? 지금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조용합니다. 조용하다? 평소라면 북한은 서해에서 중국 군함이 움직이면 즉각 반응합니다. 경계령을 내리고 해안포를 준비하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겁니까? 혹시 김소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사전에 조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어민 보호라는 명분이 있고 북한도 한국이 압박받는 걸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사전 조율.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해상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작전이었습니다.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여단 작전실 연평도 해안 관측소입니다. 육안으로 불빛이 보입니다. 다수의 선박이 접근 중입니다. 벌써 육안거리까지 왔다는 겁니까? 관측소, 정확한 방향과 거리를 보고하라. 북서쪽 방향, 대략 20해리 거리입니다. 선박 조명이 꺼져 있습니다. 암항 중입니다. 암항. 저들은 들키지 않으려고 불을 끈 채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작전 참모 이중령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연평도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 대피. 맞습니다. 1300명의 민간인을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어디로? 육지까지는 배로 2시간이 걸립니다. 중국군이 상륙하면 대피선이 공격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피는 아직 이릅니다. 주민들을 깨우면 패닉이 일어날 겁니다. 일단 상황을 더 지켜봅시다. 하지만 대령님, 알아. 하지만 지금은 확실한 정보가 필요해.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모들이 움찔했죠. 그 순간 무전기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단 작전실, 여기는 연평도 K9 포대입니다. 레이더에 다수의 수상 목표물 포착했습니다. 사격 준비 대기 중입니다. K9 자주포. 연평도에는 K9 자주포 6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거리 40km. 중국 함정들을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화력이었죠. 포대장, 절대 먼저 발포하지 마라. 합참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알겠습니다. 포대장의 목소리가 아쉬움에 차 있었습니다. 무전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여단 작전실 합참입니다. 드디어 합참이었습니다. 대령, 상황 보고받았다. 현재 외교 채널로 중국 측에 항의 중이다. 어선 납포 문제로 촉발된 사안인 만큼 외교적 해결이 우선이다. 절대 먼저 발포하지 마라. 반복한다. 발포 금지다. 발포 금지. 예상했던 명령이었지만 듣는 순간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장군님, 중국 상륙함이 우리 섬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발포 금지 명령만으로는 외교부가 대응하고 있다. 중국 측은 어민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자극하면 상황이 악화된다. 이건 명령이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작전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민 보호. 그럴듯한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군함 16척과 상륙함을 보내는 게 어민 보호입니까? 이건 명백한 침략이었습니다. 대령님, 중국 함대가 12해리 진입했습니다. 12해리. 0해였습니다. 8해리 진입.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5해리. 육안으로 보이는 거리였습니다. 대령님, 상륙함에서 고무보트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상륙 개시. 드디어 시작된 겁니다. 무전기에서 연평도 해안 초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전실. 고무보트 다수가 해안으로 접근 중입니다. 무장 병력이 탑승해 있습니다.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제 손이 무전기를 움켜쥐었습니다. 발포할까요? 명령을 어기고 사격을 명령할까요? 아니면 중국군이 우리 땅을 밟도록 내버려 둘까요? 레이더 화면 속 붉은 점들이 연평도 해안에 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단의 순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3시 2분, 중국 고무보트 12척이 연평도 서쪽 해안 500m 지점까지 접근했습니다. 작전실, 육안으로 확인됩니다. 고무보트마다 8명에서 10명씩 탑승했습니다. 완전 무장 상태입니다. 해안 초소 해병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22, 입대한 지 1년 반밖에 안 된 병장이었습니다. 실전 경험은 전무했죠. 초소, 침착하라. 조명탄을 발사해서 저들을 비춰라. 알겠습니다. 쾅! 조명탄이 밤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하얀 빛이 바다를 환하게 비쳤죠. 그 순간 모든 게 보였습니다. 고무보트 12척. 각 보트마다 중국 해병대원들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방탄복을 입고 QBG 95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RPG까지 휴대하고 있었죠. 대령님, 저들이 RPG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소령이 망원경으로 확인하며 보고했습니다. RPG, 대전차 로켓이었습니다. 우리 초소나 차량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였죠. 초소 병력 상황은 한 개 분대 9명입니다. K2 소총과 K6 경기관총으로 무장했습니다. 9명 대 120명. 압도적인 열세였습니다. 무전기에서 초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전실, 발포 허가를 요청합니다. 저들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제 손이 무전기를 쥐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무거웠을 뿐입니다. 발포 금지. 반복한다. 발포 금지다. 하지만 대령님, 경고방송을 실시하라. 영어와 중국어로. 이곳은 대한민국 영토이며 즉시 철수하라고 통보해. 알겠습니다. 잠시 뒤 초소에서 확성기 방송이 나갔습니다. 중국 군함에 경고한다. 이곳은 대한민국 영토 연평도다. 즉시 상륙을 중단하고 철수하라. 반복한다. 즉시 철수하라. 하지만 고무보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높였습니다. 300m, 200m, 100m 진입. 거의 다 왔습니다. 작전 참모 이중령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이대로는 상륙을 막을 수 없습니다. 초소 병력을 증원해야 합니다. 이중대 1개 소대를 해안으로 급파하라. 장갑차 2대도 함께 보내고. 알겠습니다. 긴급 출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중대 소대장 한소위가 병력 30명을 이끌고 출동했습니다.
K200 장갑차 2대가 굉음을 내며 달려갔죠. 대령님, 중국 함정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통신참모가 헤드셋을 건넸습니다. 여기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동의 함대다. 한국군에 통보한다. 영어였습니다. 중국군 지휘관의 목소리였죠. 우리는 불법 납포된 중국 어민을 구출하고 중국 어선의 정당한 조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한국군은 즉각 어선 납포를 중단하고 구금된 중국 어민 17명을 석방하라. 어민 석방? 지금 군함 16척을 몰고 와서 어민 석방을 요구한다고? 여기는 대한민국 해병대다. 연평도는 대한민국 영토다. 귀 함대는 즉시 우리 영해에서 철수하라. 제가 영어로 응답했습니다. 한국이 먼저 중국 어민을 불법 구금했다. 우리는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만약 한국군이 우리 상륙부대를 공격하면 그것은 전쟁 행위로 간주할 것이다. 전쟁 행위, 협박이었습니다. 귀국 상륙부대가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것이 이미 전쟁 행위다. 우리는 어민 보호를 위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뿐이다. 한국이 협조하면 유혈 사태는 없을 것이다. 무전이 끊겼습니다. 김소령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령님, 저들이 완전히 우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맞았습니다. 중국은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어민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실제로는 무력 시위를 하는 거죠. 대령님, 고무보트 1번이 해안에 닿았습니다. 첫 상륙이었습니다. 2번, 3번도 상륙. 중국 해병대원들이 우리 땅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초소, 저들의 움직임을 보고하라. 저들이 해안의 진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모래주머니를 쌓고 있습니다. 진지 구축. 일시적인 상륙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머물 작정이었습니다. 이중대 소대는 어디에 있나? 5분 후 도착 예상입니다. 5분. 그 사이에 중국군은 완전한 교두보를 확보할 것입니다.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합참이었습니다. 대령, 지금 뭐 하는 거야? 합참 작전본부장의 목소리가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중국군이 상륙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왜 막지 않았어? 장군님, 발포 금지 명령을 내리신 건 합참입니다. 발포 없이도 막을 방법이 있었을 거 아냐? 어떻게요? 맨손으로 막으란 말입니까? 지금 청와대가 발칵 뒤집혔어. 대통령께서 긴급 NSC 소집하셨다. 외교부는 중국 대사를 불러서 항의하고 있고 이거 자칫하면 전면전이야. 그럼 지금이라도 반격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반격? 중국을 먼저 공격하면 우리가 침략자가 돼. 이미 저들이 우리 땅을 침략했습니다. 그건 우리 주장이고 중국은 어민 보호라고 주장하잖아. 국제사회가 어떻게 볼지 생각해봐. 국제사회, 외교, 정치, 모든 게 현장보다 우선이었습니다. 장군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일단 대치 상태를 유지해. 절대 먼저 쏘지 마. 외교 협상으로 해결한다. 중국군이 연평도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알아.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해. 명령이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참으라. 제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꽝. 소리가 작전실에 울렸습니다. 대령님, 참모들이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령님, 긴급 상황입니다. 정보참모가 외쳤습니다. 중국 상륙함에서 추가 병력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식, 수륙, 양용, 장갑차 6대가 확인됐습니다. 장갑차. 이제 보병만이 아니었습니다. 기갑 전력까지 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호위함에서 헬기가 발진했습니다. 헬기? Z9 헬기 2대입니다. 연평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헬기까지. 중국은 본격적인 상륙 작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중대 소대 도착했습니까? 막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중국군과 대치하라. 절대 먼저 쏘지 마라. 하지만 저들이 전진하면 저지하라. 알겠습니다. 스크린에 실시간 드론 영상이 떴습니다. 연평도 서쪽 해안이었습니다. 중국 해병대 약 150명이 해안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m 뒤에 우리 해병대 소대 30명과 장갑차 2대가 대치하고 있었죠. 수적으로 5대1. 우리가 완전히 밀렸습니다. 대령님, Z9 헬기가 연평도 상공에 진입했습니다. 헬기 굉음이 들렸습니다. 작전실 창문 밖으로 헬기 2대가 지나갔습니다. 저들이 뭘 하려는 겁니까? 정찰입니다. 우리 병력 배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상륙, 진지 구축, 헬기 정찰. 교과서대로였습니다. 대령님, 주민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헬기 소음에 잠을 깰 수밖에 없었죠. 주민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군을 목격했습니다. 패닉 상태입니다. 최악이었습니다. 무전기에서 민간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연평도 이장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중국군이 왜 우리 섬에 있습니까? 이장님, 침착하십시오. 상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통제요?
중국 군인들이 우리 해안에 진을 치고 있는데 무슨 통제입니까?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피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준비요? 지금 당장 배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섞여 있었죠. 대령님, 이 중령이 다가왔습니다. 결정하셔야 합니다. 주민 대피를 실시할까요? 주민 대피. 하지만 어디로? 중국 함정들이 해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대피선이 나가면 공격받을 수 있었죠. 아직은 안 돼. 상황이 더 악화되면 그때. 대령님, 김소령이 외쳤습니다. 중국군이 움직입니다. 해안에서 내륙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전진. 저들이 마을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중대 소대, 저지하라. 어떻게 합니까? 발포 없이 어떻게 막습니까? 소대장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몸으로 막아라. 절대 한 발짝도 못 들어오게 해. 알겠습니다. 드론 영상에서 우리 해병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총을 들고 중국군 앞을 막아섰죠. 중국군도 멈췄습니다. 양측이 10m 거리에서 대치했습니다. 소대장과 중국 지휘관이 마주 섰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다. 물러서라. 우리는 중국 어민을 보호하러 왔다. 방해하지 마라. 고함이 오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령님, K9 포대에서 연락입니다. 뭐라고? 중국 함정들이 한 포를 우리 포대 쪽으로 조준했습니다. 위협하고 있습니다. K9 포대, 우리의 가장 강력한 화력이었습니다. 중국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력화하려는 거죠. 포대장, 즉시 대피 준비하라. 대피하면 포를 버리는 겁니까? 생명이 먼저다. 알겠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중국군은 상륙했고 진지를 구축했고 마을로 진입하려 하고 우리 포대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합참의 명령 때문에, 외교 협상 때문에, 정치적 고려 때문에 제 손이 책상을 짚었습니다. 손톱이 책상에 박힐 듯 세게 눌렀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 3시 47분, 저는 작전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1시간 반 뒤면 해가 뜰 것입니다. 해가 뜨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중국군이 우리 땅을 점령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거죠. 그 전에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김소령. 예, 대령님. 해병특수전단과 연락 가능한가? 김소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해병특수전단. 일명 해병대 UDTSAL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였죠. 가능합니다. 하지만 합참 승인 없이는 내가 묻는 건 가능한지 여부다. 승인 문제는 내가 책임진다. 알겠습니다. 연락하겠습니다. 잠시 뒤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특전단 작전처장 박중령입니다. 대령님, 상황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령, 출동 가능한가?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원 40명 전투 대기 중입니다. 고속정 2척으로 1시간 내 연평도 도착 가능합니다. 공식 명령은 없다. 압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명령 없이도 갑니다. 박중령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이게 특수부대의 정신이었습니다. 고만해. 하지만 아직 대기하게. 내가 신호를 보낼 때까지. 알겠습니다. 언제든 준비돼 있습니다. 무전을 끊었습니다. 이 중령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특전단까지 투입하시면 이건 정말 전면전이라고? 이미 전면전이야. 중국군이 우리 땅을 밟고 있어. 하지만 합참은 서울에 있어. 현장은 여기야. 나는 현장 지휘관이고 현장 판단을 할 권리가 있어.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K9 포대 상황은 중국 한포 위협으로 대피 준비 중입니다. 대피 명령 취소. 원위치하라고 전해. 대령님, 위험합니다. 알아. 하지만 K9을 포기하면 우리에겐 장거리 화력이 없어. 포대는 반드시 지켜야 해. 알겠습니다. 김소령이 보고했습니다. 대령님, 공군 제8전 투비행단에서 연락 왔습니다. 뭐라고? F-15K 사대가 긴급 대기 중입니다. 출격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F-15K,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였습니다. 누가 준비시켰나? 저희가.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했습니다. 김소령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령님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네. 자네도 군법회의에 회부될 각오는 돼 있겠지? 이미 각오했습니다. 박중령이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정보참모, 통신참모, 작전참모들이 하나둘 제 앞에 섰습니다. 아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잠시 멎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건 내 결정이고 책임도 내가 집니다.
여러분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기록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중령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결정입니다. 조국을 지키는 것이 군인의 의무입니다.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해안의 소대장이었습니다. 대령님, 중국군이 다시 전진합니다. 우리를 밀어내려 합니다. 절대 물러서지 마라.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소총 놀이쇠를 당겼습니다. 장전했습니다. 장전, 발포 직전 단계였습니다. 소대장, 들어라. 만약 저들이 먼저 쏘면 그 순간부터 교전 규칙이 바뀐다. 자위권 발동이다. 이해했나? 예, 대령님. 하지만 우리가 먼저 쏘면 안 돼.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라. 알겠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53분. 결정할 시간이었습니다. 합참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독단으로 작전을 개시할 것인가. 명령을 따르면 연평도는 중국 손에 넘어갑니다. 1300명의 주민은 중국군 통제 아래 놓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를 지키지 못한 나라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독단으로 작전을 개시하면 군법회의에 회부됩니다. 제군 경력은 끝납니다. 어쩌면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평도는 지킬 수 있습니다. 제 손이 작전 탁자 위에 작전 계획서를 펼쳤습니다. 작전명 불사조. 제가 며칠 전 작성한 계획이었습니다. 연평도 방어를 위한 비상계획이었죠. 중국군 상륙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만든 것이었습니다. 전 참모 집합, 참모들이 제 주위로 모였습니다. 지금부터 작전명 불사조를 발령한다.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1단계 K9 포대는 중국 상륙함에 조준한다. 발포는 금지, 단 위협 사격 준비. 2단계 해병특수전단 40명이 고속정으로 연평도 동쪽 해안에 상륙한다. 중국군 후방을 교란한다. 3단계 공군 F-15K 사대가 긴급 출격, 연평도 상공을 장악한다. 4단계 연평도 주둔 병력 전체가 중국군을 포위한다. 항복을 권고하고 거부시 무력으로 제압한다. 참모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대령님, 김소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건 명령 불복종을 넘어 독자적 작전 개시입니다. 합참이 알아.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 제가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나는 15년간 서해를 지켰어. 연평도 포격 때 전우들이 죽는 걸 봤어. 민간인이 희생되는 걸 봤어. 그때 나는 무력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나는 이제 지휘관이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그리고 나는 결정했어. 연평도를 지킨다. 주민들을 지킨다. 대한민국을 지킨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를 따를 필요는 없어. 지금이라도 이 작전실을 떠나도 돼. 책임지지 않겠어.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각오했습니다. 이 중령이 말했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대령님. 제 손이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전 부대에 통보한다. 작전명 불사조 지금부터 개시한다. 그 순간 작전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헌병 2명이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헌병 대위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합참 명령입니다. 박준혁 대령을 직위 해제하고 즉시 용산으로 소환합니다. 직위 해제. 이미 합참이 눈치챈 겁니다. 알겠네. 저는 군모를 벗었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할 일이 있네. 대령님, 지금 즉시. 헌병 대위. 제가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자네도 군인이지? 자네 동료들이 지금 적군과 맞서 싸우고 있어. 자네는 그들을 버리고 나를 체포하겠나? 헌병 대위가 망설였습니다. 명령입니다. 명령과 양심 중 뭘 선택하겠나? 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K9 포대, 중국 상륙함 4척에 조준하라. 조준 완료. 특전단 출동하라. 출동합니다. 공군 F-15K 이륙하라. 이륙합니다. 전부대 전투 배치. 전투 배치 완료. 헌병 대위가 총을 빼들었습니다. 대령님, 더 이상은 쏘려면 쏘게. 저는 그를 무시하고 작전 지도를 펼쳤습니다. 참모들이 제 주위로 모였고 헌병들을 가로막았습니다. 비켜. 안 됩니다. 작전 중입니다. 김소령이 헌병 앞을 막아섰습니다. 레이더 스크린에 새로운 신호들이 떴습니다. 남쪽에서 고속정 2척이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특전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쪽 하늘에서 4개의 빠른 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F-15K였습니다.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12분. F-15K 전투기 4대가 연평도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독수리 편대, 연평도 상공 진입 완료. 중국 함정 16척 확인했습니다. 조종사의 침착한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독수리 편대, 적어도 위협 비행을 실시하라. 중국 함대 위를 통과하라. 이해했습니다. F-15K 1번기가 급강하했습니다.
고도 8,000m에서 500m로 마하 1.2의 속도로 중국 함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함대 상공 통과, 쾅! 손익붐이 터졌습니다. 초음 속 충격파가 중국 함정들을 뒤흔들었죠. 함정 위에 중국 수병들이 비틀거렸을 겁니다. 2번기 통과, 3번기 통과, 4번기 통과, 4대의 F-15K가 차례로 중국 함대 위를 스쳤습니다. 위협이었습니다. 우리는 준비됐다. 움직이면 격추한다는 메시지였죠. 대령님, 중국 함정들이 대공 레이더를 가동했습니다. 김소령이 보고했습니다. 우리 전투기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야. 독수리 편대, 회피 기동 준비, 대기 중입니다. 그 순간 레이더에 새로운 신호가 떴습니다. 대령님, 중국 호위함에서 헬기가 추가 발진했습니다. Z9 헬기 4대입니다. 중국도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수리 편대, 적 헬기 4대 접근 중이다. 요격 준비, 로곤 가능합니다. 발사 대기합니다. 절대 먼저 쏘지 마라. 하지만 적이 먼저 공격하면 즉시 대응하라. 알겠습니다. 긴장이 극에 달했습니다. 대령님, 특전단이 연평도 동쪽 해안 500m 지점 도착했습니다. 특전단, 드디어 왔습니다. 특전단, 상륙 개시하라. 상륙 개시합니다. 고속정 두 척이 연평도 동쪽 해안에 접근했습니다. 중국군이 점령한 서쪽 해안과는 정반대 방향이었죠. 고속정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뛰어내렸습니다. 해병 특수전단 대원 40명이었습니다. 완전 무장에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그들은 유령처럼 해안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특전단 상륙 완료. 중국군 후방으로 이동 중입니다. 박중령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심하게. 중국군 병력은 약 200명이다. 이해했습니다. 40명으로 200명을 상대한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특수부대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령님, 작전 참모가 외쳤습니다. 해안소대에서 긴급 상황입니다. 중국군이 발포 준비 자세를 취했습니다. 드론 영상을 확대했습니다. 중국 해병대원들이 무릎을 꿇고 소총을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해병들을 겨냥한 겁니다. 소대장, 상황 보고. 중국군 지휘관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30초 안에 물러서지 않으면 발포하겠다고 합니다. 30초.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마라. K9 포대에 연락. 예. K9 포대. 중국 상륙함 1번의 경고 사격 준비. 경고 사격입니까? 그렇다. 함정에서 50m 떨어진 바다에 한 발만 쏴라. 저들에게 우리 결의를 보여줘. 알겠습니다. 경고 사격 준비합니다. 잠시 뒤 굉음이 울렸습니다. 쾅. K9 자주포에 155mm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포탄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중국 상륙함 50m 앞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화광. 거대한 물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상륙함이 파도에 흔들렸죠. 대령님, 중국 함정들이 한 포를 우리 포대로 조준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중국어 방송이 들렸습니다. 통역이 급히 번역했습니다. 한국군의 발포는 전쟁 행위다. 즉시 사격을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반격할 것이다. 제가 영어로 응답했습니다. 중국군에 경고한다. 우리 해병에게 총을 겨눈 것이 먼저 전쟁 행위다. 즉시 무기를 내려놓고 해안에서 철수하라. 이것은 중국 어민 보호를 위한 정당한 작전이다. 어민 보호에 해병대 200명과 상륙함이 필요한가? 이것은 침략이다. 무전이 끊겼습니다. 대령님, 해안 상황이. 소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군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10, 9, 8. 중국 지휘관이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영어로. 우리가 알아들으라는 거였죠. 7, 6. 대령님,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소대장이 절규했습니다. 5, 4. 제 손이 무전기를 쥐었습니다. 3, 2. 전부대에 명령한다. 적이 먼저 발포하면 즉시 반격하라. 1.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중국군 지휘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발포 명령을 내리려는 손짓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타타타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중국군이 쏜 게 아니었습니다. 특전단입니다. 중국군 후방을 기습했습니다. 박중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특전단 대원들이 중국군 배후에서 나타나 공포탄을 발사한 겁니다. 실탄이 아니라 공포탄이었습니다. 경고였죠. 중국군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앞에서는 우리 해병들이 막고 있고 뒤에서는 총성이 들리고 중국군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드론 영상에서 중국 병사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금이다. 소대장 전진하라. 저들을 포위하라. 돌격. 우리 해병소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동시에 특전단이 뒤에서 접근했습니다. 중국군이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중국군에 통보한다. 너희는 포위됐다.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
소대장이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중국 지휘관이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앞에도 한국군, 뒤에도 한국군. 하늘에는 F-15K가 선회하고 있고 바다 너머에서는 K9 포구가 자신들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중국어가 들렸습니다. 통역이 번역했습니다. 중국 해안부대가 보남에 지원 요청합니다. 포위당했다고 합니다. 중국 함대가 움직였습니다. 대령님, 중국 호위함 두 척이 연평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추가 병력을 상륙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더 많은 중국군이 오면 상황이 악화됩니다. K9 포대 접근하는 호위함 앞 바다의 저지 사격. 알겠습니다. 쾅, 쾅. K9 자주포 2문이 동시에 발사했습니다. 포탄이 호위함 100m 앞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호위함이 멈췄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대령님, 중국 함대에서 무전 왔습니다. 연결하라. 한국군, 즉시 사격을 중단하라. 이것은 전쟁이다. 전쟁을 시작한 건 당신들이다. 우리 영토를 침범했다. 우리는 어민을 보호하러 왔을 뿐이다. 그럼 어민을 데리고 떠나라. 지금 당장. 침묵이 흘렀습니다. 협상하자. 중국 함대 사령관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강경함이 사라지고 타협의 여지가 생겼습니다. 협상? 무슨 협상? 우리 해안부대를 안전하게 철수시켜라. 그러면 우리도 물러가겠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중국군 200명을 포로로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 중국이 체면을 잃고 더 강력하게 반격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안전하게 철수시켜주고 외교적 승리를 거둘 수도 있었습니다. 조건이 있다. 말해봐라. 첫째, 납포된 중국 어민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른다. 군사적 협박으로 해결하지 않는다. 계속해라. 둘째, 중국은 연평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인정한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럼 협상도 없다. 너희 해병 200명은 우리 포로가 된다.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받아들이겠다. 두 번째는 연평도 현상 유지로 하자.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현상 유지. 외교적 표현이었지만 사실상 우리 승리였습니다. 셋째 조건이 더 있다. 뭐? 다시는 연평도 인근에 군함을 보내지 않는다. 어선 단속은 해경에 맡긴다. 알겠다. 좋다. 너희 해안부대를 철수시켜라. 우리는 공격하지 않겠다. 무전이 끊겼습니다. 잠시 뒤 중국 해안부대에 철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200명의 중국 해병들이 천천히 무기를 내리고 해안으로 물러났습니다. 고무보트들이 다시 물에 띄워졌고 중국군은 한 명씩 탑승했습니다. 우리 해병들과 특전단은 총을 겨눈 채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마지막 중국 병사가 고무보트에 오르자 엔진이 걸렸습니다. 고무보트들이 상륙함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철수 완료 확인했습니다. 소대장이 보고했습니다. 중국 함대도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붉은 점들이 천천히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긴 겁니다. 작전실에서 환호가 터졌습니다. 참모들이 서로 껴안고 소리쳤죠.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작전실 문에는 여전히 헌병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직위 해제 명령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겼지만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새벽 5시 28분 중국 함대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작전실의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대령님, 중국 함대가 완전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김소령이 레이더를 가리켰습니다. 12해리 밖에서 대기 중입니다. 진로를 중국으로 잡지 않고 있습니다. 12해리, 영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저들은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함대 구성은 호위함 3척, 경비함 6척, 상륙함 4척 모두 그대로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합참이었습니다. 대령 아니, 박준혁. 작전본부장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계급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를 군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지금 즉시 용산으로 오라. 헌병 호송을 거부하면 반역으로 간주한다.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함대가 여전히 인근 해역에 있습니다. 그건 후임자가 처리할 일이다. 자네는 이미 지휘권을 상실했어. 장군님, 제가 시작한 일입니다. 제가 끝내야 합니다. 자네가 시작한 일? 명령 불복종, 무단작전 개시, 군사충돌 유발. 이게 자랑스러운가? 납포된 어민도 없고 점령당한 영토도 없습니다. 연평도는 우리 땅으로 남았습니다. 그건 운이 좋았을 뿐이야. 자칫하면 전면전이 될 뻔했어. 하지만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 준다. 1시간 내로 용산에 도착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1시간. 제게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대령님, 이 중령이 다가왔습니다. 가셔야 합니다. 더 이상은 위험합니다. 아직 안 돼.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합니까? 중국이 너무 쉽게 물러섰어. 200명의 병력을 상륙시키고 함대 16척을 동원해놓고 단 한 발도 쏘지 않고 물러섰네? 이건 중국 방식이 아니야. 맞았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보여줬듯이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물러설 리 없었죠. 대령님, 정보참모가 외쳤습니다. 중국 공군 동부전구 기지에서 대규모 전투기 이륙 감지됐습니다. 기종과 대수는 제-26 전투기 12대, 제-20 전투기 8대, 그리고 Su-30 전투기 4대까지 총 24대입니다. 24대. 우리 F-15K는 4대뿐이었습니다. 진로는 남아 중입니다. 예상 목표는 연평도 상공입니다.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중국은 물러선 게 아니었습니다. 전술을 바꾼 겁니다. 해상에서 실패했으니 이번엔 공중에서 압박하는 거였죠. 도착 예상 시간은 35분 후입니다. 독수리 편대 상황은 연평도 상공 순찰 중입니다. 연료는 1시간 30분 분량 남았습니다. 공군 본부에 추가 전투기 지원 요청. 이미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합참 승인이 없어 출격 불가 상태입니다. 승인, 또 승인이었습니다. 대령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소령이 물었습니다. F-15K 4대로 24대를 상대한다? 불가능했습니다. 아무리 F-15K가 우수해도 6대1은 자살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연평도 상공을 포기하면 중국 전투기들이 저고도로 위협 비행을 할 것입니다.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 것입니다. 독수리 편대에 통보해. 적 전투기 24대 접근 중이라고. 알겠습니다. 잠시 뒤 독수리 1번기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전실 상황 이해했습니다. 4대 24죠? 그렇다. 해볼만 합니다. 믿을 수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6대 1인데? F-15K는 한 대가 6대 몫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본토 방어 중입니다. 저희 뒤에는 연평도가 있습니다.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조종사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게다가 독수리 2번기 조종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공군이 육군에게 질 순 없죠. 해병대가 200대 40으로 싸웠는데 우린 못할 것 같습니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군대 특유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고맙다 독수리 편대. 맡겨주십시오. 대령님, 박중령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렸습니다. 특전단장이었습니다. 저희도 돕겠습니다. 자네들이 어떻게 공중전을 돕나? 휴대용 대공미사일 미스트랄이 있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저고도로 내려오면 쏘겠습니다. 미스트랄, 프랑스제 휴대용 대공미사일이었습니다. 사거리는 짧지만 적어도 표적에는 효과적이었죠. 허가한다. 하지만 조심하게. 항상 조심합니다. 무전기에서 K9 포대장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저희 포대도 대기하겠습니다. 혹시 중국 함대가 다시 움직이면 즉시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하네. 모두가 하나로 뭉쳤습니다. 계급도 부대도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연평도를 지킨다는 하나의 목표였죠. 대령님, 중국 전투기들이 서해상 진입했습니다. 거리는 180km. 20분 후 조우 예상입니다. 20분. 레이더 스크린을 봤습니다. 북서쪽에서 24개의 붉은 점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평도 상공에는 4개의 초록색 점만이 외롭게 떠 있었습니다. 독수리 편대, 적기 180km 거리, 고도와 속도는 고도 8000m, 속도 마하 0.9입니다. 전투 대형입니다. 무장 상태는 레이더 분석 결과 PL-15 공대 공미사일과 PL-10 근접 미사일로 완전 무장했습니다. 우리 무장은 에임 120 암람 8발, 에임 9 사이드와인더 4발입니다.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F-15K 4대 합쳐서 미사일 48발, 중국 전투기는 24대. 이론상으로는 모두 격추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론과 실전은 달랐습니다. 미사일 명중률은 100%가 아니었으니까요. 독수리 편대, 작전 지침을 전달한다. 대기 중입니다. 선제 공격은 금지한다. 하지만 적이 우리 영공 12에리 안에 진입하면 그 순간부터 교전 규칙이 바뀐다. 이해했나? 이해했습니다. 12에리가 마지노선입니다. 그렇다. 그 선을 넘으면 격추해도 된다. 알겠습니다. 김소령이 보고했습니다. 대령님, 중국 전투기들이 속도를 높였습니다. 마하 1.2, 초음속이었습니다. 거리 120km, 100km,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독수리 편대, 레이더 로곤 준비. 로곤 준비 완료. 80km, 60km, 거의 미사일 사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중국 전투기들도 화력 통제 레이더를 가동했습니다. 우리를 로곤하고 있습니다. 상호 로곤. 누가 먼저 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40km,
30km, 20km, 곧 유광거리였습니다. 독수리 1 시계 확인, 적기가 보입니다. 편대 유지, 흩어지지 마. 15km, 12L이 진입, 영공이었습니다. 독수리 편대, 교전 허가, 발사, 파크스 3, 미사일 발사 코드였습니다. 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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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쉭. F-15K 사대에서 암남 미사일 8발이 동시에 발사됐습니다. 하얀 연기를 뿜으며 중국 전투기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적기도 미사일 발사, 8발 확인, 회피 기동, 플레어 발사. 하늘에서 불꽃이 터졌습니다. 열추적 미사일을 속이는 화염 유탄이었죠. 첫 번째 미사일 명중, 적기 1대 격추. 두 번째 명중, 적기 추가 격추. 우리 미사일 8발 중 4발 명중, 적기 4대 격추했습니다. 4대. 하지만 아직 20대가 남았습니다. 적 미사일 접근, 3초, 회피. 독수리 2번기가 급선회했습니다. 미사일이 빗나가며 폭발했습니다. 독수리 3 피격, 3번기. 독수리 3번기에 중국 미사일이 명중했습니다. 하지만 격추되지는 않았습니다. 엔진 1번 정지. 하지만 비행 가능합니다. 전투 계속합니다. 독수리 3 기지로 귀환하라. 안 됩니다. 아직 싸울 수 있습니다. 조종사의 의지였습니다. 적기거리 10km. 도그파이트. 공중 격투전이 시작됐습니다. 하늘에서 F-15K 사대와 중국 전투기 20대가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그리고 연평도는 그 전쟁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오전 6시 3분. 연평도 상공에서 공중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동안 전 세계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CNN 속보입니다. 통신참모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속보 한중 전투기 공중전 발생. 연평도 상공에서 교전 중. CNN이 이미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내용이 떴습니다. 한국 공군 F-15K 전투기와 중국 공군 전투기 간 교전이 연평도 상공에서 발생했다. 중국 전투기 최소 4대가 격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중 간 최초의 공중전 교전이며 동아시아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BBC도 보도 시작했습니다. 한국 중국 군사 충돌 격화, 공중전으로 확대. 일본 NHK는 특집 방송 중입니다. 화면에 일본 뉴스가 떴습니다. 아나운서가 긴급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죠. 로이터, AFP, 알자지라까지 전부 속보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알았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독수리 편대, 적기 50 방향, 무전기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로곤, 폭스2, 또 다른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명중, 적기 제21대 추가 격추, 5대, 우리가 중국 전투기 5대를 격추했습니다. 하지만 대가도 있었습니다. 독수리 4번기 미사일 회피 실패, 기체 손상, 4번기 상태는 유압 시스템 손상, 하지만 비행 가능합니다. 전투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F-15K 사대 중 2대가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대령님, 김소령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긴급 연락입니다. 대통령께서 NSC 긴급회의 소집하셨습니다. 내용은 즉각 교전 중지 명령입니다. 중국과의 외교 채널이 완전히 끊겼다고 합니다. 외교 채널 단절, 최악이었습니다.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합참이었습니다. 박준혁, 지금 즉시 교전을 중지하라. 이건 대통령 명령이다. 중국 전투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자위권 발동 상황입니다. 자위권은 알겠어. 하지만 이대로 가면 전면전이야. 중국이 전쟁 준비에 들어갔어.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맞아 죽으라는 겁니까? F-15K를 철수시켜. 그리고 자네는 즉시 지휘권을 넘겨. 중국 전투기 15대가 아직 우리 영공에 있습니다. 철수 불가능합니다. 그건 명령 불복종이야. 아닙니다. 전술적 판단입니다. 지금 철수하면 우리 조종사들이 격추당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대령님, 미 국무부 성명 나왔습니다. 내용은 미국은 한중 양국이 즉각 교전을 중지하고 대화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중시하지만 이번 충돌이 더 큰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중립이었습니다. 우리를 확실하게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일본은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일본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 상황을 면밀히 분석 중이다 라고 했습니다. 역시 중립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의 입장을 이해한다. 한국의 과도한 대응이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편이었습니다. 세계는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 편을 드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독수리 1 연료 부족 경고.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은 연료 25%, 15분 후 귀환해야 합니다. 연료, 가장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교대 전투기는 없나? 합참 승인이 없어서 출격 불가입니다. 대령님, 정보참모가 외쳤습니다. 중국 공군 추가 전투기 발진 확인. J-20 스텔스 전투기 4대입니다. J-20,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였습니다. F-35와 동급의 최신의 기종이었죠. 이건 본격적인 전쟁입니다. 김소령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렸습니다. 여기는 미 공군 제7공군 작전사령부다. 영어였습니다. 미군이었습니다. 한국 공군에게 통보한다. 우리는 오산 기지에서 F-35어 편대를 긴급 대기시키고 있다. 필요하면 지원 가능하다. 미군 지원.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립을 선언했는데 공군은 지원을 제안한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의 문제입니다. 미군이 개입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돼 있다. 기억해두길 바란다. 무전이 끊겼습니다. 대령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중령이 물었습니다. 미국의 이중 전략이야. 공식적으로는 중립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도울 준비가 돼 있다는 거지. 동맹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중립을 표방하지만 속으로는 우리를 지지하는. 대령님, 국내 여론 보고입니다. 통신참모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소셜미디어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혁 대령 영웅이다. 독수리 편대 화이팅. 중국 물리쳐라. 연평도를 지켜라. 국민들이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있었습니다. 전쟁 유발한 박준혁 처벌하라. 무모한 작전으로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 외교로 해결해야지 왜 총을 쏘냐. 갈렸습니다. 국민도 세계도. 대령님, 조선일보 호혜입니다. 연평도 영웅 박준혁 대령, 중국군 격퇴. 중앙일보도 일면입니다. 한국 공군, 중국 전투기 5대 격추. 하늘에서 승리. 하지만 한겨레는 비판 기사를 냈습니다. 독단적 작전으로 전쟁 위기 초래. 책임 물어야. 언론도 갈렸습니다. 독수리 편대 상황. 적기 3대와 교전 중. 나머지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중국 전투기들이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5대를 잃었고 한국 조종사들의 실력이 예상보다 뛰어났으니까요. 대령님, 박중령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렸습니다. 중국 함대가 움직입니다. 다시 연평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20해리. 영해로 진입하려는 것 같습니다. 바다와 하늘에서 동시 압박이었습니다. K9 포대 준비하라. 준비 완료. 하지만 대령님, 김소령이 외쳤습니다. 청와대에서 또 연락입니다. 절대 추가 발포 금지 명령입니다. 무시하라. 대령님, 나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야. 직위 해제됐으니까. 군인 아닌 사람이 명령을 어겼다고 문제될 건 없어. 참모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군인이야. 내 명령을 따를 필요 없어. 각자 판단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대령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중령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입니다. 김소령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만해. 무전기에서 독수리 1번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령님, 중국 전투기들이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북쪽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철수합니다. 레이더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중국 전투기 15대가 북쪽으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중국 함대도 정지했습니다. 더 이상 접근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갑자기 물러서는 걸까요? 대령님, BBC 속보입니다. 통신참모가 외쳤습니다. UN 안보리 긴급 소집, 한중 군사 충돌 논의, UN이었습니다. 미국이 안보리 긴급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중국에 즉각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움직인 겁니다. 공식적으로. 프랑스, 영국도 결의안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국제 압력이었습니다. 중국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계속 밀어붙이면 중국이 침략국이 되는 겁니다. 중국 전투기 완전 철수 확인. 중국 영공으로 귀환합니다. 중국 함대도 북상 중입니다. 이겼습니다. 또 이긴 겁니다. 작전실에서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의자에 털썩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났습니다. 대령님, 헌병 대위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가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8시 15분, 헌병들이 저를 호송하기 위해 차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할 일이 있었습니다. 대령님, 김소령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중국 함대가 완전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또였습니다. 어디 있나? NLL 북쪽 5해리. 북한 영해에 정박했습니다. 북한 영해에 교묘했습니다.
우리 영해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연평도를 압박할 수 있는 거리였죠. 함대 구성은 변동 없습니다. 16척 모두 그대로입니다. 레이더 화면을 봤습니다. 중국 함대의 붉은 점들이 북쪽에 집결해 있었습니다. 뭘 노리는 거지? 이 중령이 분석했습니다. 시간을 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가 나오기 전에 외교적 타협을 이끌어내려는 거죠. 타협? 중국은 여전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민 보호가 정당하다고, 한국이 먼저 어선을 납포했다고, 국제사회에 자기네 입장을 어필하는 겁니다. 그 순간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여단 작전실 여기는 백령도 관측소입니다. 백령도? 연평도 북쪽 50km에 있는 섬이었습니다. 북한 해안에서 이상 동향 포착했습니다. 무슨 동향이냐? 북한 해안포 진지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포구가 남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북한 해안포.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몇 문이나? 확인된 것만 130mm 해안포 12문, 122mm 방사포 8문입니다. 더 있을 수 있습니다. 20문. 연평도를 사정권 안에 넣을 수 있는 화력이었습니다. 대령님, 김소령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설마 중국과 북한이 협력하는 거야.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중국은 직접 못 쏘니까 북한에게 시키는 거지. 우리가 어선 납포를 계속하면 북한이 포격한다고 위협하는 거야. 2010년 연평도 포격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북한은 예고 없이 쐈습니다. 민간인 마을을 향해서. 정보참모, 북한군 추가 동향 파악. 확인 중입니다. 잠시 뒤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북한 서부전선전부대가 2급 경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장사정포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2급 경계, 전쟁 직전 단계였습니다. 이건 협공입니다. 이 중령이 말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동시에 압박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 함대에 집중하는 사이 북한이 위협하고 교묘한 전술이었습니다.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합참이었습니다. 전부대에 통보한다. 대통령 긴급 지시다. 작전본부장의 목소리는 긴박했습니다. 중국 어선 납포를 즉시 중단한다. 이미 구금 중인 중국 어민 17명을 48시간 내에 석방한다. 이것은 최종 결정이다. 석방. 중국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겁니다. 장군님, 그럼 중국이 이긴 겁니까? 이긴 게 아니야. 전쟁을 막은 거야. 북한까지 개입하면 감당 못해. 하지만 명령이다. 박준혁, 자네는 이제 지휘권이 없어. 간섭하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작전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령님, 김소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겁니까? 끝?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중국은 이번에 성공했어. 군함으로 압박하고 북한을 이용하면 한국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걸 학습했어. 다음엔 백령도, 그 다음엔 대청도 하나씩 잠식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을 그어야 해.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선을. 제 손이 작전 탁자를 짚었습니다. 지금 중국 함대는 어디 있나? 북한 영해, NLL 북쪽 5해리입니다. 우리 함정은 세종대왕함이 연평도 남쪽 20해리에 대기 중입니다. 거리는 약 50해리입니다. 50해리. 1시간 거리였습니다. 대령님, 설마 세종대왕함에 연락해. 하지만 대령님은 이미 군인 아닌 사람이 군함에 연락하면 안 되는 법은 없어. 김소령이 망설이다 무전기를 연결했습니다. 세종대왕함 함장입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순신함 함장이었죠. 이 함장, 나 박준혁이야. 대령님, 상황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네. 부탁이 있어. 말씀하십시오. NLL까지 전진 배치해줄 수 있나? 중국 함대와 우리 사이에 잔해함이 있어야 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령님, 그건 명령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령님은 이미 지휘권이. 알아. 하지만 현장 함장으로서 판단할 수 있잖아. 중국 함대가 다시 남아할 가능성에 대비해 전진 배치한다고. NLL까지 가면 북한 해안포 사정권입니다. 위험하다는 거 알아.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진하겠습니다. 고만해. 무전을 끊었습니다. 대령님, 박중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특전단이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철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철수하게. 자네들은 충분히 했어. 하지만 대령님은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야. 자네들까지 끌어들일 순 없어. 알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부르시면 다시 오겠습니다. 고만해. K9 포대장도 연락이 왔습니다. 대령님, 포대도 철수 명령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명령에 따르게. 하지만 철수하면서 포구는 북쪽을 향하게 해. 혹시 모르니까. 이해했습니다. 하나둘 병력이 빠져나갔습니다.
특전단이 철수하고 K9 포대가 진지를 정리하고 F-15K들이 기지로 귀환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세종대왕함 한 척뿐이었습니다. 대령님, 세종대왕함이 NL을 진입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초록색 점 하나가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중국 함대와 불과 5해리 거리였습니다. 위험한 거리였습니다. 대령님, 정보참모가 외쳤습니다. 중국 함대가 움직입니다. 세종대왕함을 향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거리는 4해리, 3해리. 세종대왕함 대응하라. 대응 중입니다. 함포 조준했습니다. 2해리. 거의 충돌거리였습니다. 세종대왕함 절대 먼저 쏘지 마라. 알고 있습니다. 긴장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신호가 레이더에 나타났습니다. 대령님, 남쪽에서 새로운 함정 신호. 뭐? 이지스함입니다. 이순신함과 충무공 이순신함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원군이었습니다. 누가 출동 명령을 내렸나? 모릅니다. 하지만 두 함정 모두 최대 속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함장들이 독단으로 움직인 겁니다. 저처럼 30분 후 도착 예상입니다. 30분. 세종대왕함이 그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중국 함대가 멈췄습니다. 저들도 한국 함정 증원을 포착한 겁니다. 후퇴하고 있습니다. 중국 함대가 다시 물러났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대령님, 중국 함대가 북쪽으로 진로를 잡았습니다. 중국으로 귀환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 해안포도 폭우를 내리고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났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대령님, 헌병 대위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 가셔야 합니다. 더 이상 지연하면 저도. 알겠네. 저는 군모를 벗었습니다. 작전 탁자 위에 놓았죠. 김소령. 예, 대령님. 작전실 잘 부탁하네. 후임자가 올 때까지. 알겠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작전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해병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모두 차렷 자세로 저를 배웅했습니다. 경례를 받으며 걸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연평도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 대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섬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웅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아이들이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노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대령님, 가셔야 합니다. 헌병이 재촉했습니다. 잠깐만. 저는 주민들을 향해 경례했습니다. 그들도 경례로 답했습니다. 군인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경례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주민들이 뒤따라 뛰었습니다. 대령님, 꼭 돌아오세요.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연평도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연평도는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오전 11시 47분, 용산 국방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헌병들이 저를 호송하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장교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떤 이는 존경의 눈빛으로, 어떤 이는 걱정의 눈빛으로, 어떤 이는 냉소적인 눈빛으로. 박준혁 전 대령, 이쪽입니다. 안내받은 곳은 회의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랐습니다. 군법 회의실이 아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대통령께서 창가에 서 계셨습니다. 들어오시게. 경례했습니다. 전 해병대 제6여단 작전 참모 박준혁 대령 보고드립니다. 대령? 대통령께서 돌아보셨습니다. 자네는 이미 직위 해제됐네. 대령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앉게. 소파를 가리키셨습니다. 앉았습니다. 긴장이 흘렀습니다. 대통령께서 제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박준혁, 자네가 한 일을 알고 있네. 송구합니다, 각하. 송구? 뭐가 송구한가? 명령을 어겼습니다. 독단적으로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국가를 전쟁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그래, 그렇지. 대통령께서 창밖을 가리키셨습니다. 저기 좀 보게. 청와대 방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 광장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네. 자네 때문에. 광장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준혁 대령 영웅이다. 연평도를 지켜라. 우리가 응원합니다. 저들은 자네를 영웅이라고 부르고 있어. 중국을 물리친 영웅이라고. 송구스럽습니다. 송구할 것 없네. 자네는 옳은 일을 했어. 대통령께서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합참은 자네를 군법회의에 회부하자고 했네. 명령 불복종, 독단적 작전 개시, 국가안보 위협. 혐의가 15개야. 감수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거부했네. 예, 자네는 처벌받을 사람이 아니야. 포상받을 사람이지. 대통령께서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드셨습니다. 진급 명령서일세. 오늘부로 자네는 준장이야. 준장. 장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충무무공 훈장을 수여하네.
국가 안보에 현저한 공로를 세운 이에게 주는 최고의 무공훈장이지.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고마움다, 박준혁. 자네가 아니었으면 연평도를 잃었을 거야. 저는 그저 군인으로서 당연한 임무를 했다고 그렇게 말하려고 했지? 대통령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임무를 위해 자네는 모든 걸 걸었어. 경력도 명예도 자유도. 그게 진정한 군인이야. 감사합니다, 각하. 하지만 대통령의 표정이 엄숙해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 현장 지휘관이 독단으로 작전을 개시하는 일 말이야. 이번엔 성공했지만 실패했다면 전쟁이었어.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합참과 긴밀히 협조하게. 자네 능력을 인정하네. 하지만 시스템도 중요해.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줘서 고맙네. 악수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자 복도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준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연평도 승리의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군인으로서 당연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진짜 영웅은 연평도를 지킨 해병대 장병들입니다. 하늘을 지킨 공군 조종사들입니다. 바다를 지킨 해군 장병들입니다. 특수전단 대원들입니다. K9 포병들입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더 큰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대한민국군은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 영토, 우리 국민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날 저녁 전 세계 뉴스는 연평도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CNN은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연평도 72시간 한국 해병대가 중국을 막아낸 방법. BBC는 군사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승리로 동아시아 군사균형이 재편될 것이다. 한국은 이제 중국과 맞설 수 있는 군사력을 증명했다. 특히 박준혁 준장의 과감한 결단이 핵심이었다. 뉴욕타임스 일면 기사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연평도 대치는 작은 나라도 원칙을 지키면 강대국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용기의 모범을 보였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부러움 섞인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의 단호한 대응, 일본도 배워야 한다. 센카쿠 문제 해결에 참고할 만하다. 중국 환구시보는 비난 기사를 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과도한 대응이 지역 평화를 해쳤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먼저 침략한 건 중국이었으니까요. 그리고 3일 후 중국 외교부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중시한다. 연평도 사건은 불행한 오해였다. 앞으로 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어업 문제를 협의할 것이다. 사실상 패배 인정이었습니다. 승리였습니다.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연평도에 있었습니다. 헬기에서 내려 마을을 걸었습니다. 주민들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준장님, 오셨습니까? 덕분에 편히 잡니다. 중국 어선들이 이제 안 와요. 우리 어장을 지켰습니다. 해안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이곳을 지킨 대한민국 해병대에게 비문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킨 걸까요? 연평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정의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존엄을 지켰습니다. 강대국이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우리 것은 우리 것이라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그게 이 작은 섬의 의미였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우리 함정들이 보였습니다. 세종대왕함, 이순신함, 충무공 이순신함. 오늘도 묵묵히 바다를 지키고 있었죠. 저는 경례했습니다. 저 함정들에게, 저 바다에게, 그리고 이 나라에게. 준장님, 뒤에서 김소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도 함께 연평도에 왔었습니다. 그는 이제 중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중령도 진급을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준장님. 모두 준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자네가 용기 있게 함께 해줬기에 가능했어. 우리는 함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철썩였습니다.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공짜로 온 게 아니라는 걸, 누군가의 희생과 용기로 지켜진 거라는 걸,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야 한다는 걸. 김중령, 예, 준장님. 우리 임무는 끝나지 않았네. 압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의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군인입니다. 조국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 우리는 언제든 다시 바다로 나갈 것입니다. 하늘로 날아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연평도를, 백령도를, 서해오도를, 대한민국을. 해병대기가 바람에 휘날렸습니다. 그 깃발 아래 우리는 서 있었습니다.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대한민국 해병대로서 귀에서 구호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필승. 저는 다시 한번 경례했습니다. 이 땅에, 이 바다에, 이 하늘에,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는 모든 전우들에게 대한민국 만세.